흙의 무게. 에피소드 1 불황의 그림자.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강철수는 눈을 뜬다. 48살의 남자가 30년 가까이 지켜온 습관이다. 하지만 요즘은 다르다. 예전처럼 서둘러 일어날 이유가 없어졌다. 현장에 도착해도 대기하는 시간이 길다. 굴착기들이 줄지어 서 있지만 돌아가는 건 절반도 안 된다. 철수는 조종석에 앉아 한숨을 쉰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일이 줄어든 게. 동료들과의 대화도 예전만 못하다. 요즘 어때? 그냥 그렇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모두가 알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을 접고 있다는 걸.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다는 걸. 오후 3시 철수는 집으로 돌아간다. 보통 밤 9시에나 들어오던 시간이다. 아내 순덕이 놀란 표정으로 묻는다. 왜 이렇게 일찍? 일이 일찍 끝났어. 철수는 대답하지만 사실은 할 일이 없어서였다. 저녁 식탁에서 순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여보, 이제라도 다른 일 알아보는 게 어떨까? 요즘 택배나 배달 일도 많다던데. 철수는 젓가락을 놓는다. 내가 할 줄 아는 건 이거 하나뿐이야. 48배 뭘 새로 배워. 그날 밤 철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본다. 내일도 모레도 현장에서 기다려야 할 시간들이 머릿속을 맴돈다.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불안이 가슴을 짓누른다. 30년을 일해온 이 땅에서 그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에피소드 2 밀린 돈. 버텨야 하는 사람들. 한 달째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 철수는 통장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지만 잔고는 바닥을 드러낸다. 현장 사무소로 달려가면 늘 같은 대답만 돌아온다. 원청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좀 더 기다려봐. 하지만 기다림에는 한계가 있다. 아들 성민이의 등록금 납부 기한이 코앞이다. 집에서는 각종 고지서들이 쌓여간다. 철수는 굴착기에 기름을 넣으며 계산기를 두드린다. 이번 주까지 돈이 안 들어오면 기름값도 못 대겠어. 오후에 현장 기사들이 모인다. 20명 남짓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모두 같은 걱정이 새겨져 있다. 철수가 말한다. 이렇게 계속 끌 수는 없어. 다 같이 항의해보자. 하지만 현장 소장은 시큰둥하다. 나도 어쩔 수 없어. 위에서 안 주면 난들 어쩌겠어. 버틸 놈은 버티고 못 버티면 나가는 수밖에. 원청, 하청, 재하청. 책임은 계속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는 절망만 내려온다. 그날 저녁 성민이가 아버지를 찾는다. 아빠, 등록금 언제 납부해요? 친구들은 벌써 다 했는데. 철수는 답하지 못한다. 성민이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아버지 일은 왜 이렇게 불안정해요? 친구 아버지들은 월급을 정해진 날에 받는다던데. 철수는 아들을 바라본다. 22의 청년이 아버지의 일을 이해할 리 없다. 하지만 그 원망 섞인 눈빛이 철수의 가슴을 파고든다. 미안하다. 아빠도 어쩔 수 없어. 그날 밤 철수는 휴대폰으로 대출 상담을 검색한다. 30년을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이 아들의 등록금을 위해 빚을 져야 한다는 현실이 씁쓸하다. 에피소드 3 안전보다 속도. 새 현장은 분위기부터 달랐다. 공정지연으로 압박이 심한 곳이었다. 현장 소장 김대리가 아침 조회에서 소리를 지른다. 기한 안 맞추면 다 책임져야 해. 야근은 당연하고 주말 작업도 각오해. 철수는 불안했다. 30년 현장 경험으로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런 분위기의 현장에서는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는 걸. 하지만 일자리가 귀한 요즘 함부로 의견을 낼 수도 없다. 오후 8시 야간 작업이 시작된다. 조명이 부족한 현장에서 굴착기들이 움직인다. 철수는 조종석에서 주변을 살핀다.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 하지만 현장 소장의 재촉 소리가 계속 들린다. 빨리. 안전수칙 지키다가 기한 못 맞춰. 내일까지는 이 구역 다 파내야 해. 철수는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 다른 기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 위험하다는 걸. 밤 11시쯤 사고가 났다. 동료 기사 박형이 굴착기에서 내리다가 발을 헛디뎠다.
어둠 속에서 높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철수가 급히 달려갔을 때 박형은 다리를 붙잡고 신음하고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30분이 걸렸다. 그동안 현장 소장은 계속 전화를 했다. 개인 부주의 사고야. 회사 책임 아니야. 박형이 실려가면서도 작업은 계속되었다. 집에 돌아온 철수는 아내에게 말했다. 이 현장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아. 순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는다. 그럼 그만두면 안 돼? 그만둘 수 있으면 벌써 그만뒀지. 이 피사, 무너지는 신뢰, 밀린 임금이 2달을 넘어간다. 철수와 동료들은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결과는 답답하기만 했다. 원청은 하청에게, 하청은 재하청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해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았다. 동료 김영은 결국 포기했다. 이딴 식으로 계속 끌 바에야 차라리 다른 일 하겠어? 그는 짐을 싸며 철수에게 말했다. 철수야, 너도 빨리 결정해. 나이 들수록 갈 곳 없어진다. 또 다른 동료 이형도 마찬가지였다. 택배 일 시작할 거야. 힘들어도 돈은 정해진 날에 받거든. 하나둘 떠나가는 동료들을 보며 철수는 혼자 남겨지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신입 기사 민수가 있었다. 29살의 청년으로 다른 일을 하다가 이쪽으로 온 경우였다. 민수는 철수에게 물었다. 선배님, 저희도 결국 이렇게 버티다가 끝나는 건가요? 철수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글쎄다. 예전엔 그래도 일만 열심히 하면 됐는데 요즘은 모르겠어. 민수의 눈에 실망이 스쳤다. 그럼 왜 계속하세요?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점심시간에 민수와 철수는 현장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민수가 말했다. 전 회사에서는 그래도 월급날이 있었거든요. 늦어도 며칠 정도. 여기는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기다려봐. 결국은 받게 될 거야. 하지만 철수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다. 이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걱정이 컸다. 정말 받을 수 있을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세대는 다르지만 그들이 공유하는 불안은 똑같았다. 그날 오후 또 한 명의 동료가 현장을 떠났다. 철수와 민수는 말없이 그를 배웅했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부담은 더 커졌지만 그만둘 용기는 없었다. 에피소드 5. 삶의 갈림길. 현장 소장이 철수를 불렀다. 철수 씨, 사장 기사할 생각 없어? 장비 사서 독립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을 텐데. 철수는 잠시 고민했다. 사장 기사가 되면 임금 체불 걱정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위험도 그만큼 크다. 장비 사는 돈은 어떻게 해요? 대출 받으면 되지. 요즘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도 많이 해주고. 현장 소장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철수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지금 같은 불황에 일감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집에서 아내와 의논했다. 순덕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빚을 져서 장비를 산다고? 만약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을 거 아니야. 월급쟁이로는 한계가 있어. 하지만 철수 자신도 반신반의였다. 며칠 뒤 또다시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다. 크레인이 작업 중에 넘어지면서 근처 작업자 2명이 크게 다쳤다. 철수는 목격자였다. 무리한 작업 지시 때문이었다는 걸 분명히 봤다. 경찰이 와서 조사했다. 철수는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갈등했다. 사실대로 말하면 현장 소장과 회사에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무리한 작업이었나요? 경찰관의 질문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철수는 잠들지 못했다. 산업구조의 모순을 더욱 절감했다. 안전은 뒷전이고 속도와 비용만 중요하다. 사고가 나면 개인 책임으로 돌린다. 이런 현장에서 사장 기사가 된다고 달라질까? 아침에 일어나서 철수는 결정했다. 장비를 사지 않겠다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독립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현장 소장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철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에피소드 6. 흙의 무게.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밀린 임금은 2달 반이 넘어 일부만 지급되었다. 안전 문제는 여전했고 현장의 압박도 계속되었다.
철수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굴착기를 조종했다. 민수가 다른 현장으로 옮긴다고 했다. 선배님은 안 가세요. 난 여기 남을래. 철수의 대답에 민수가 의아해했다. 왜요? 여기 조건이 더 나쁜데. 익숙해서 그런가 봐. 사실 철수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이 현장을, 이 일을 포기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30년을 해온 일이고 자신이 할 줄 아는 유일한 일이었다. 민수를 떠나보내며 철수가 말했다. 기계는 내가 조종하지만 현장은 널 집어삼킬 수도 있어. 항상 조심하고 무엇보다 살아서 돌아와야 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선배님도 몸 조심하세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다시 현장으로 향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흙먼지가 공중에 날렸다. 굴착기에 올라 조종석에 앉으며 철수는 생각했다. 삶을 바꾸지는 못했다. 하지만 포기하지도 않았다. 엔진에 시동을 걸리며 진동이 온몸에 전해졌다. 철수는 레버를 잡고 작업을 시작했다. 땅을 파고 흙을 옮기고 다시 파고. 단순한 반복 같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묻어 있었다. 점심시간에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철수는 먼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바람이 불어왔다. 내일도 모레도 이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이 강철수라는 남자가 선택한, 아니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다. 흙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다. 그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무겁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 그 무게를 지고 일어선다. 오늘도 내일도